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현직 의원 불출마 선언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왔어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순천시에서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논란으로 노관규 순천시장과 반박의 재반박 기자회견을 주고받았죠. 경찰에 고발장도 제출했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해봤습니다만 회견문에 다 담겨 있다는 의견을 전해받았습니다. 회견문을 살펴볼까요? 근래 도덕심과 이성에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냈다.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하면서 이어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눈앞에 왔고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약속한 과제들을 거의 다 이루게 됐다면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고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절절히 느낀 4년간의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당내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달라 강조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신성식 예비후보의 등장과 관권선거 의혹 제기 그리고 소병철 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총선 이슈들 정리해보는 총선 전망대, 앞서 전해드린 소병철 의원 불출마 뉴스와 더불어서 한 주간의 총선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천형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의료계 파업 이슈와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잠시 후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관내 상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어요. 네, 광양시가 관내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용역사가 제대로 된 법률 기준을 용역에 적용하지 않은 채 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광양시는 광양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중간 용역 보고회 과정에서 일부 참석 위원들이 용역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광양시의 상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을 중심으로 침체된 주요 상권을 분석하고 자율 상권 구역 및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를 발굴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광양시 관내 자율상권구역 2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16개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16개에 이르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용역 보고에 참석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담당 부서에 용역사가 16개 상점가를 지정하겠다는데 현재 규정상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고 광양시가 해당 지적을 수용하면서 이 부실 용역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광양시는 용역사의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현재 광양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완화는 되겠지만 용역사가 제시한 16개소에 대한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역의 목표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상태로 진행이 됐고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용역사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발주한 광양시의 책임도 가볍진 않아 보입니다.
네, 현행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에만 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데 현재 광양시는 이에 적합한 골목형 상점가가 없다고 합니다. 광양시는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2,000제곱미터 이내에 상업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용역사가 제시한 이 골목형 상점가 대상 16개소 지정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시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용역 추진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광양시는 용역사가 제시한 동시에 16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은 이 우후죽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용역보고회와 관련해 광양시의회 박철수 시의원도 광양시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차례 용역사에 물었지만 이 용역사가 빅데이터상 도출된 내용이라며 40여 곳이 맞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며 용역사의 부실 용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데이터만 믿고 용역을 진행한 것 같다라는 용역사의 이야기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 민간위탁 공공시설 대량 해고 실직 사태와 이 관련해서 시정의 정책 토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어요. 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순천시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제도적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순천시와 시정 정책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순천시의 토론회 개최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순천시정 정책 토론 청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설립된 공공사업장에서조차 일방적인 해고와 실직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자치행정의 실종이라며 고용불안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시정 정책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세금으로 공공사업장 설립했는데 사업장의 근로자를 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단체 입장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순천시가 민간위탁 공공시설 관련 정책 토론회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순천시의 토론회 수용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순천시와 싸우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업체의 고용 안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진행자님 지적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직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인데요. 순천시가 이번 지역 시민단체의 토론회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이 시간에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네요. 네, 여수시민협이 지난 23일 여수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의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민생을 먼저 챙기는 시의회 의원들의 격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의정비의 최대폭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36%, 4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는데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20년 동안 동결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지금은 해당 금액 전액을 인상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부자 감세로 이 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있고 여수는 주민수까지 줄어 이 재정 자립도 또한 줄고 있고 이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영세 상인들이 질비하다며 여수시 의회의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시민단체 입장 정리해보면 의정비 활동비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의 최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민협은 최근 농민을 위한 비료 가격의 안정 지원 사업이나 청년 사업 지원 예산 등이 곳곳에서 삭감되고 있는 등 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월정 수당을 11% 인상한 데 이어 의정비까지 일시에 36%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정비 인상폭을 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난국에 지혜로움을 모아 시민들이 жил머지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는 여수시 의원으로서의 높은 격조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의정활동비의 최대폭 인상 결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내일인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의정활동비 책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역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도 이야기를 해왔던 지역구죠. 순천인데 소병철 현직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갑작스럽긴 한데 소식을 접하고 거슬러 생각을 해보면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병철 의원이 4년 전에 이 순천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민주당 내의 거친 당내 경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본선은 치렀지만 이제 당내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한데 치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혼탁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직접 이제 경험하시면서 약간은 조금 많이 이제 실망도 하신 것 같고 이제 불출마 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로 미루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현직 시장이 은밀하게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고발장도 제출됐었잖아요. 예, 이게 한 20년 된 이제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관규 현 시장과 이제 서가번 전 의원 두 라이벌 경쟁이 20년 전부터 이제 지속이 되어 왔는데 예. 이제 4년 전에 이제 워낙 이 두 분 간의 갈등이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이어져 왔던 터라 이제 소병철 현 의원을 이제 전략 공천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당의 결정에 반발해서 이제 노관규 지금 현재의 시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노관규 시장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은밀하게 이제 다른 후보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총선 판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4년 전의 소병철 민주당 후보와 노관규 무소속 후보 간의 연장전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걸 이제 소병철 후보가 견디지 못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는 건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여쭤보고 민주당 광주 지역 경선 결과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이제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현역들이 졌기 때문에 약간 의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현역이 좀 더 기본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이제 경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역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수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가점이라든지 신인 가점, 청년 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져서 현역들이 좀 덜 유리해지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현역 의원들이 행여 이제 감점이라도 받게 되면 하위 10% 20%에 속해서 감점이라도 받게 되면 이제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교적 이제 후보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해볼 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광주 전남에서 계속해서 이제 총선을 관찰하다 보면 지역 유권자들이 이제 요구 수준이 까다로우셔서 만족도 쉽게 만족을 하지 못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불만이 주로 현재의 의원에게 이제 표출되게 마련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이제 세부 사항을 이제 들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불만족이 현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제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 지금 경선에서 이긴 분들도 한 분은 뭐 친명으로 뭐 분류되는 분이지만 다른 두 분은 또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역에 대한 불만 또는 정치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시는 유권자들이 이제 새로운 도구를 선택해서 뭔가 의사 표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역이 밀려난 것은 뭐 비명 행사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말을 누가 지었는지 참 재미있게 잘 지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친명계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외의 이제 인사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선 후에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원외에 있는 친명 인사들이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강하게 친명 비명 구도를 스스로 부각시켰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친명이고 저들은 비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짓기를 시도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뭐 아마 정치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의 친명 후보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친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들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이 프레임이 역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비명이 막 이제 속수무책으로 배제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또 유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자신들의 불리함을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라도 만회해보고 싶어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이제 최대한 자신들을 피해자로 이제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 비명 행사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서 이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제 왜냐하면 당원들 내에서는 조금 이제 밀리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라도 좀 만회해보기 위해서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일에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구 획정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더 늦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의 선거구 변동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현재 자신들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밀어붙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중앙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전남 지역의 선거구 변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리한 지역구가 하나라도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국민의힘 쪽에 이제 차라리 수도권에서 이제 덜 줄이고 부산에서 차라리 하나를 줄여라 또는 뭐 전북을 살리고 부산을 하나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손해를 덜 보려고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협상이 이제 결렬되면서 결국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선거구가 획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타협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 회견문도 보면 뭐 본인의 책무였던 순천 분구도 조금씩 뭐 윤곽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전남 지역의 이기호 의원도 단수 공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다 풀려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이계호 의원 지역구는 이제 선거구 획정안에서도 큰 논란이 영향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곳을 먼저 이제 확정한 것 같고요. 소병철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그냥 선거구가 그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가기로 결정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병철 의원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29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으로 통과가 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두석이 되면 불출마를 또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뭐 전국이 그야말로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정부와 의료계가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증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거를 위한 어떤 노림수가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래서 더 이제 사태 해결을 좀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 뭐냐면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조 때리기라든지 좀 이제 그런 사회의 부문에 대해서 좀 강경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재난도 있었지만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별로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좋게 보면 원칙적이고 나쁘게 보면 매몰차게 이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야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계와 강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그 요소 말하자면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미지를 약간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가 이제 끝나게 될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제 총선은 40여일 남았고 이 40여일 내내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경 일변도로 가면 근데 또 의료계가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백기 들고 승복을 하게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거 유불리가 현재로서는 여당과 대통령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길게 가면 또 길어질 모른다. 경우에 결국은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해결이지 갈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 대통령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그 경호실이죠. 잇따른 입틀막 경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1호가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 2호가 이제 성남에서 한 의료협회 의료진의 이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나왔었고, 그 사이에 카이스트 졸업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3호 그게 2호였군요. 예, 대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예.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한 사안만 이제 나타났으면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연이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세 번째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뭐 세 가지가 다 다른 경우인데 경호실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의 이제 일관된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하다고 느끼면 좀 자제하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이렇게 입을 막는 형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소 무리해 보이는 형태로도 말을 하는 이유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표현의 자유란 그냥 남이 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마음대로 떠들어라가 아니라
들어야 할 의무를 동시에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경청을 할 때 표현의 자유도 의미가 있는 거지 듣지도 않는데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의미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네. 그것을 또다시 이제 입을 막는 형태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통 이미지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도 때로는 이제 밀어붙이는 화끈함이 누군가에게는 시원함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장으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뭐 진영을 갖춰가고 있는데 뭐 헤어진 또 과정도 그렇고 뭐 새로운 미래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다양한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주목 효과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이제 양대 정당에서 총선 승리를 이끈 어떤 뭐 신화 같은 것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의제를 던지는 역할 능력도 탁월하시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혁신당이 다소 이제 그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합쳤다가 다시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조금 추락했는데 다시 이제 반전하게 될지 또는 이 당의 색깔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제 반대로 새로운 미래는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반응이 이제 뭐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개혁신당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개혁신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생각을 안 하고 제3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제 굳혀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예. 반대로 새로운 미래는 이제 민주당의 대안정당을 표방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이제 중도 신당이 약간은 다른 노선과 방향을 제시했는데 어느 쪽이 성공하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전망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순천시가 최근 순천형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의료기관이 대학병원의 각 진료과를 담당해서 하나의 대학병원처럼 운영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형태의 공공의료체계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전공이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료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순천시 보건의료과 차승훈 공공의료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오 계시죠,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순천형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구상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란 그 지금 사는 곳에서 골든타임 내에 그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대학병원 또 상급병원이 없는 관계로 좀 의료적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근데 순천만 해도 종합병원 한 6개소, 또 병원 32개소, 또 의원급 326개소의 의료 자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분절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 의료 자원을 하나로 엮어서 각각의 의료기관이 마치 대학병원 하나의 진료과처럼 작동해서 필수 의료 질환의 그 최종 치료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 순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병원이 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은 많은데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네네. 각 과별로 가장 낫다고 하는 곳을 골라서 엮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저희가 뭐 단순히 그 한 병원을 지정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지역은 이제 성가로병원이 제일 큰 규모이고 또 가장 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나 성가로병원도 그 모든 그 의료 분야에서 뭐 대학병원급만큼의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설립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재단 내에 응급의료 협의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협의기구 내에서 해당 질환에 따라서 각 그 흩어진 병원별로 특성화된 진료 시스템을 뭐 분석해서 서로 한번 연결해보자 이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은 병원을 뭐 골라서 거기가 거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기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연결해줘서 안내를 해준다 뭐 이런 차원인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순천 비롯해서 뭐 전남 지역의 의료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특히 순천은 중증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른바 전원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순천형 의료체계 구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저희 순천군 같은 경우에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이 한 10.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0.7이요? 예, 10.7%입니다. 네, 근데 전국 평균은 3.9%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희 순천권이 좀 열악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왜 그런가 보고 살짝 들여다봤더니 보통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시스템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 처치 검사 후에 이제 후속되는 진료과 그 연계가 잘 안 돼서 타 지역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진료과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의료진 등이 이제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한 여건상 한 의료기관에서 다 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근데 문제는 또 대다수가 또 민간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또 마침 이게 또 전체적으로 엮어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재단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 상황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내가 필요한 응급 서비스를 제때제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또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상급 병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최중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상급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지역 내에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로 저희가 또 인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자원을 따지다 보면 고난이도 수술 같은 경우 하기 위해서 전문 의료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간 발생하는 건수가 매우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건수를 위해서 또 의료팀을 유지한다는 게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을 분류해서 최저화된 의료 시스템을 갖춰서 시민들한테 제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재단 설립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재단은 그 모든 순천 시내 각급 병원의 서비스를 파악하고 만약에 뭐 환자분이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지금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관내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용역이나 또 재단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나오겠지만 거기 각 질환별로 어디 병원이 어디를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 서로 이제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어떤 최저화된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 한계를 갖다가 저희가 지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면 분류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설립한 재단을 하면 저희가 매년 한 7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 중에서 보통 저희가 순천시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여체 후원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이제 계획이다 보니까 또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지방 의료 문제를 중앙 정부에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이제 귀주자치단체 첫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갖다가 우리 광역 및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급 병원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그 저번 주인가요? 저희가 우리 순천시 관내 그 병원급 의료기관장 간담회를 좀 개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종합병원 6개소하고 포함해서 한 병원장님들 한 11분이 정도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뭐 의사 파업 관련도 좀 있었고 예. 저희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좀 있었는데 다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였군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모든 오시군장님께서 공감을 하셨고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예. 그럼 그 재단에서 만들어낼 예산은 병원들에게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재단의 운영비로서 연간 70억을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병원에 지원된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좀 구체화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필수적 의료체계 네트워크 구축에가 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게 재단을 통해 그 병원에 지원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은 이 정도나 조금만 좀 지원하면 조금 육성하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전체 그 재단 내의 심의기구에서 또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 병원에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단 설립 완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좀 도제 행정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간담회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께서 또 의료계에도 집단 사직, 파업 이어지면서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 집단 행동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지금 격상되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성날병원에도 전공의가 13분이 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9분이 좀 휴직에 참여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린 상태인데. 근데 거기에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병원 진료에는 아직까지 큰 차질은 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간담회에서 우리 성가로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원장님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눴었고요. 그래서 같이 전문의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될 때 우리 시민 불편 취소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또 응급실 비상 진료 체계하고 그다음에 진료 체계 유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 보건의료과 차승훈 공공의료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에 따라서 지난해 사상 첫 4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4조 9,400억 중에 10년 만에 82%인 4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2022년 실적 3조 6,781억보다 10% 정도 증가 수치인데요.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2조 3천억 정도가 됐는데 지난해 4조 원을 껑충 넘어서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공시제는 전남도를 포함해서 지금 전북도하고 충남도 이 세 개 광역자치단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출자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참여해 광범위하게 공시한 곳은 역시 전남도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요. 도내 중기제품 구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데는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이
공사와 물품 구매 시 지역 제한을 적극 활용한 게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또는 올해도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와 인터넷 오픈 마켓 입점으로 각종 판로 지원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국고 건의 사업 신규 보고회를 갖고 내년 국비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예, 그렇죠. 모두 126건의 12조 2,193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서 국고 확보에 벌써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9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를 확보한 데 이어 전남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한 2025년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 신규 사업은 전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서 극한에너지 반도체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이나 또 고속 자율주행차 테스트 필드 조성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요. 그리고 4대 공모 사업이죠.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기회발전 특구, 글로벌 대학 30을 비롯해 발굴한 195건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 나갑니다. 전남도는 내년이면 이제 호남 고속철도 2단계와 또 보성서 임성리간 철도 건설 잔여 사업이 완료되고 2026년이면 광주서 완도간 1단계 고속도로도 마무리된다고 보고 대형 SOC를 발굴하는 데 더 주력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에 따라서 구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공의 일부가 지금 출근 중단되고 있고 도민들의 건강권과 환자 진료 지장이 없도록 의사 집단 휴진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 대책반과 응급의료 지원반, 또 홍보 대책반, 대협력반 등 이 6개, 8개 반으로 꾸려서 의사 집단 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동이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아픈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간절히 지금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시군도 의사 집단행동 대응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회 또 의료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공공병원과 보건소 야간 진료체계 가동 등 의료기관 집단 휴중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전남도가 또 지방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 행복 돌봄 제도를 도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 행복 돌봄 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8살까지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누구나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입의 취지를 뒀습니다. 특히 6세에서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자녀 돌봄 시간으로 하루 2시간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유연근무제와 접목해서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 모델을 제시하는데 돌봄제도 이용률 높은 부서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전남도가 도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요. 전방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고요. 예, 사실 정부의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면은 생계비 마련이 54.8%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역시 경제적 지원이 85.3%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의 경우는 월 평균 25일을 일하고 15만 9천원을 버는 반면에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한 달에 10일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그래서 전남도는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1:1 면담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한 어르신에게는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과 연계해서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도 보장하고요. 여기다 방한용품이나 야구한 장비 또 상해보험 가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불갑사하면 오랜 연역을 간직한 천년고찰이죠. 그 명칭은 불교 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뜻인데, 특히 불갑사 산지는 연의 열매의 모습을 닮은 연실봉을 비롯해서 부처바위와 용대 등 기암괴석과 조화된 산세 경관이 우수하죠. 이번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의 명성 지정으로 전남도는 29개소의 명성을 이제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전남 불교 유산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 전남 지역 유산 중에 공팔령산 일호는 국가 명성으로 또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과 구례 하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보물로 새롭게 지정 예고된 이후 그 뒤에는 이제 국가 유산으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뿌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전남 뿌리 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예, 여기서 뿌리 산업 하면 제조 품질 경쟁력이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2021년 말 뿌리 공정 기술이 주조와 표면 처리 또 열 처리 이 6종에서 정밀 가공과 센서 등 14종으로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전남도는 도의 뿌리 기업 지원 대상이 기존 817개사에서 1270개사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30억 증액된 90억을 확보해서 뿌리 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특히 전남의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인 2차 전지와 또 우주 발사체, 항공, 미래 도심 항공교통 등 이 산업과 관련된 뿌리 기업을 발굴해서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사실 뿌리 산업 전도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84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매출액이 425억이 증가했고요. 신규 고용만도 166명, 또 특허 지원도 40건의 나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